드라마 내용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드라마에서 나타난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자막 부분 잘 보면 알 텐데요. 자, 이 갑신정변은 당시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회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정총국이 뭐냐? 드라마 내용 잘 보시면 알 텐데 오늘날 우체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통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굉장히 큰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이걸 축하하는 연회를 대규모로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최고 권력자들, 온건계아파 세력들이 집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 이때 영상에서처럼 불을 질러서 급진계아파는 정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굉장히 나쁘고 험악한, 뭔가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으킨 것처럼 고종에게 거짓말을 고한 후 고종을 긴급 대피시킨다면서 경우궁이라고 불리는 작은 궁궐로 이동을 시켜요. 왜냐면 이게 궁궐이 작기 때문에 적은 군사로도 포위를 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왕만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의 정변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김옥균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을 대피시킨 다음에 고종이 부른다 라는 이러한 명령을, 거짓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고 궁궐을 장악하는 모습 보이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때 제거될 뻔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민영익이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자, 민영익, 성씨 보면 알겠지만 민씨죠, 민씨. 명성황후가 굉장히 아꼈던 조카예요. 참고로 그 명성황후는 아이를 가지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즉위하는 순종이 태어날 때까지 실은 좀 많은 유산이나 사상 같은 좀 아픔이 있었어요, 명성황후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주위에 있던 어린 조카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쏟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격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사랑을 받았던 조카가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민영익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그러한 지원 속에서 유학도 다녀오고 하면서 개화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민영익은 김옥균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친한 친구로서 커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김옥균이 기대를 해요. 민영익이 굉장히 이쁨 받는 조카인데 자기인 급진개화파랑 친하단 말이야. 그럼 민영익이 급진개화파 세력으로 들어온다면 자기들도 온건개화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민영익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나름 야망이 생긴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힘없는 급진개화파보다는 힘있는 온건개화파랑 친하게 지내면 나도 정부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민영익이 야몰차게 김옥균을 버리고 온건개화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김옥균 입장에선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영익이 엉뚱하게 온건개화파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복수심으로 이 정부 내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넘버 원, 투를 다루면서 이제 제거했던 사람이 민영익이거든요. 그래서 김옥균이 민영익을 향해 크게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자상을 입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구살생으로 치명타는 면했나 봐.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도 이 사건이 그 쟤네 말처럼 그냥 낯선 무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정변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까게 되고요. 그러면서 명성황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민영익이란 조카가 죽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이들을 막 부르니까 어이들이 죄송합니다, 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한방술은 침이잖아, 침. 침을 놓는 것만으로는 그 대규모 칼 맞은 그 자국을 꼬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출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다출혈로 민영익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개화정책 후잖아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민영익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면서 알렌이라는 미국인 의사를 데리고 와요. 왜냐면 이때 우리 1882년 뒤니까 미국과 교류한 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이제 서양 의학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의사였는데 알렌이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민영익을 살리거든.
고종과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 모든 어이가 얘는 가망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알렌이 그걸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고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건 정리된 후에 알렌한테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관직을 주랴? 땅을 주랴? 아니면 금은보화를 내리랴? 하고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찾아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렌이 되게 감동적인 게 저는 조선에 서양 의술에 대해 알리려고 왔는데 이 저희가 다루는 의학이 사람의 몸에 칼을 대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선에 서양 의술을 다루는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알렌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고종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조선의 최초 근대식 서양병원을 세우게 돼요. 그 병원을 제중원, 민중들을 널리 구제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널리 은혜를 베푸는 의원이라고 해서 광해원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이 병원이 나중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병원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서양 의술을 다루는 병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이 갑신정변 때 있었던 민영익의 죽을 뻔한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유명한 사례라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김옥균은 이 과정에서 정부를 장악을 하고 자신의 급진개화파로 구성이 된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가 그토록 원하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14가지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14개조 정강, 그러니까 14개 조항으로 발표되는 정치 강령,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문인 거야. 근데 이 사건이 갑신정변이었잖아. 그치? 갑신년에 발표됐던 정강이라고 해서 책에 따라서는 같은 말로 갑신정강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강이 발표가 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추진하려고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접했던 청나라 군대가 바로 귀환을 해버려. 왜냐하면 이때 명성황후가 민영익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소식을 알고 몰래 밀서, 편지를 보내거든, 청나라에. 그래서 청나라가 딱 배 타서 지금 청나라 본국으로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소식을 접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본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선 잘못하면 일본에게 조선에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든. 베트남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종주권을 인정받아서 손에 쥐고 있는 조선에 이를 순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바로 달려오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찾아오니까 또 웃겨요. 이 김옥균이 일본 군대가 이걸 맞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군이 아직 청나라와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왜 난 너 갑신정변 일으킬 때 도와줬다? 이러면서 은근 발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급진개화파의 힘만으로는 이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는 모습 보이게 되고요. 근데 결국 도망가도 얼마 되지 않아 김옥균은 암살당해서 죽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인물이 도망가거나 혹은 제때 도망을 못 가 제거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 때 정변을 일으킨 게 1일차, 14개조 정강을 발표한 게 2일차, 청나라 군대로 정변 종료된 게 3일차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일만 급진개화파가 천하를 장악했다라고 해서 3일 전하 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불리기도 합니다. 약간 별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당시 조선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전개 과정 자체는 내용 심플하죠, 얘들아. 뭐 민영이 얘기를 내가 좀 길게 해서 그렇지 진짜 3일로 끝난 사건이고요. 엄밀히 시간으로 따지면 30몇 시간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3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의 짧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14개조 정강이라는 엄청난 문서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급진개화파가 과연 어떠한 세상으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었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보려니 시간이 이미 다 되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이버 폰 과제 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안녕.